민주주의를 긋다 한종수 지음 20번째 325페이지 참고 서적 460페이지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원 5.18 기념재단의 광주 여우를 걷다 2016 전남대학교 병원 5.18 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2017 정운현 3.1혁명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역사인 2019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차성환 최성묵 병전 선진이 2014 325페이지 저 개같은 최규하 신현확 유신 잔당놈들과 유신 독재자의 아들 전두환 놈은 최고의 발악을 시작하였다. 아, 민주의 앞길에 먹구름이 가리는구나. 민주 시민들이여, 지금은 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끝까지 투쟁하자. 오늘부터 시내 각처에서 대규모 시위 전개, 매일 12시, 오후 3시에 도청, 시청 앞 집결. 1980년 5월 19일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5.18 광주 민중항쟁 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1988 그 외 장소들 326페이지 전남대학교 병원 항쟁의 중심인 전남도청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남대학병원은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하여 의료인의 참모습을 보인 광주 항쟁의 야전병원이었다. 복도에까지 밀려든 부상자, 치명상을 입고 신음하는 중환자들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밤낮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자발적인 시민 헌혈 행렬은 도청 광장까지 이어졌다. 전남대병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았기에 중환자들이 많이 옮겨졌다. 시민군은 이 병원 옥상에 경기관청을 배치했지만 의사들이 만류로 철거하였다. 수많은 부상자들로 초만원을 이룬 광주 시내 각 병원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앞장섰다. 5월 22일 사진 황종건 이에 비해 21일 도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은 병원에 화풀이식 사격을 가해 수술실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에 총알이 박혔다.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 적십자병원의 응급실 기록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은 훗날 공수부대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정식 발간되었다.
당시 인턴이었던 유 영상은 이렇게 증언했다. 병원의 가훈은 학생들과 시민을 숨겨주는 유일한 도구였으며 우리는 그야말로 또 한쪽의 시민군이었다. 병원의 가훈은? 가운? 옷 보고 그런가? 광주 기독병원 327페이지. 광주의 꽃으로 불리우는 박금희 학생. 기독병원은 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민주의료 현장이다. 병원에 있던 의료진은 일시에 밀려든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침식을 잊을 정도였으며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들, 심지어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민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광주 시민은 남녀노소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였다. 당시 춘태여상 3학년 생으로 재학 중이던 박금희는 5월 21일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당했다. 다음은 이광영 씨의 증언이다. 5월 21일 부상자 구호 활동을 벌이던 이광영 씨는 오후 6시께 양림동에서 헌혈을 하고 싶다는 여학생을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한다. (5월) 한 여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졸라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준 뒤 또다시 부상자 수송 작업에 나섰다. 잠시 후 다시 기독병원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시체를 확인해 보니 조금 전에 내가 실어다 준 그 여학생이었다. 헌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공수부대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내가 병원으로 실어다 주지 않았다면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괴롭다. 기독병원은 항쟁이 끝난 다음에도 부상자들을 가족처럼 치료하고 돌봄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빛냈다. (328페이지) 옛 광주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은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돌본 곳이다. 광주 항쟁에서 첫 번째 희생자였던 청각장애인 김경철이 옮겨진 곳도 이 병원이었는데 부상당한 공수부대원들도 치료해 주었다. 참고로 시민군들은 포로로 잡은 계엄군을 한 명도 고문하거나 살상하지 않은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주었다. 이 병원의 헌혈차는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시민들의 피를 받았다. 현재 광주 적십자병원.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이 병원의 의료진도 산부인과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부상자들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을 폈다. 항쟁 후에도
계속 부상자들을 따뜻하게 치료해주면서 적십자 정신을 빛낸 곳이다. 이후 서남대학이 인수하여 부속병원으로 사용했지만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 한동안 방치되었지만 최근 광주시가 매입하여 기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329페이지 광주공원 시민군 편성지. 일제강점기 광주 신사가 있었던 이 공원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나자 자위수단으로 인근 시군 지역에서 총과 탄약을 가져와 시민군을 편성하고 사격술 훈련을 실시했던 장소이다. 시민군은 처음에는 일정한 지휘체계가 없었지만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결성되면서 24일 도청으로 통합될 때까지 광주 시내 순찰과 차량 등록 등 잠시 치안 관련 업무를 보았다. 5월 27일 계엄군이 진압해 올 때 이것도 주요 목표였다. 광주공원에 있는 시민군 본부에서 기관총 실탄을 손질하며 계엄군 진입에 대비하고 있는 시민군들. 야, 참. 총알을 자기 국민에게 쓰다니. 광주공원 앞을 순찰하고 있는 시민군들. 여잔가 남잔가? 머리가 긴데. 공원 입구에는 고아 출신으로 시민군에 참가해 싸우다 희생된 김군의 반신상이 서 있다. 영화 김군은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331페이지 양동시장. 양동시장은 대인시장, 서방시장, 남광주시장과 함께 당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후방 지원을 맡아 광주 정신을 발휘했던 장소이다. 당시 상인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주먹밥을 만들고 김밥과 떡, 음료수, 약품, 김치 등을 모아 리어카에 가득 실어 시민군을 지원하고 격려했던 모습은 지금도 시민들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장 입구에는 주먹밥을 든 손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서 있다. 배고픈 다리 일대 331페이지. 배고픈 다리는 다리 모양이 오목해서 시민들이 지은 이름인데 지금은 홍림교라고 부른다. 이 일대는 항쟁이 치열하던 5월 21일 시민군이 시내 중심가에서 계엄군을 물리친 후 모범적인 지역 방위를 보여주었던 곳이다. 조선대학교 뒷산으로 퇴각한 계엄군이 시내 재진입에 대비 그날 해질 무렵부터 이 지역 예비군이 투축이 되어 시민군을 편성하고 이 다리를 중심으로 방어망을 구축하며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폈다. 22일 자정 무렵에는 인근 숙실마을에서 내려오던 계엄군과 30여 분간 총격전을 치르며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주민들은 밥을 지어오고 담배와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시민군과 한몸이 되어 이곳을 지켰다. 332페이지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인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조선대학교 뒷산을 넘어 퇴각, 이곳 주남마을에 주둔하던 공수부대가 광주 화순관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자행하였다.
특히 5월 23일경에는 승객 18명을 실은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승객 가운데 17세의 소녀 홍금숙만이 살아남았다. 이때 계엄군은 부상자 2명을 순환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였으며 아이고. 이곳에 묻혀있던 시신은 2002년에야 주민의 신고로 발굴되어 5.18 민주묘지로 안장되었다. 332페이지 광목간 양민 학살지 진월동 송암동 80년 5월 24일 계엄군 간의 5인 사격 여파로 무고한 양민이 부참히 희생당한 곳이다. 5월 24일 오후 1시경 광주 시내에서 조선대학교 뒷산을 넘어 퇴각했다가 다시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하려던 공수부대와 이곳에 잠복해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 사이에 5인 사격전이 벌어져 계엄군 10여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이때 계엄군은 총소리에 놀라 몸을 피하던 이웃 원재, 진월부락 주민들에게 심지어 저수지와 운동장에서 놀던 어린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계엄군은 화풀이 삼아 광목간 도로변 주택을 수색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였으며 인간들이 아니네. 항쟁 기간 중 이곳을 지나던 민간인 차량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농성광장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 농성광장 격전지. 민간인 학살과 별개로 전술훈련을 맡는 보병학교 교도대와 최정예인 공수부대 사이에 5인 사격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두환 일당이 이미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부대를 지휘하다가 일어난 지휘계통 이원화의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333페이지 (80년 5월 22일) 광주 시내에서 쫓겨온 계엄군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농성광장의 시민군 방어선과 대치하면서 인근 주택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한 곳이다. 또한 시민군과 계엄군이 이곳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시민수습 대책위원들이 사선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넘나들며 상무대에 있던 계엄사를 방문해 중재와 협상을 시도했고 5월 26일 아침에는 계엄군이 시내로 다시 진입하려 하자 시민수습위원들이 이곳 농성광장에 맨몸으로 누워 저항한 죽음의 행진을 했던 현장이기도 하다. 즉 농성광장 일대는 시민군과 계엄군의 경계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상무지구 개발은 20년 후에야 이루어지므로 당시는 군부대와 촌락, 논밭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334페이지 옛 상무대 현 5.18 자유공원 이곳은 상무대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있었던 자리로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 북계엄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이곳에서 자주 열렸고 시민수습위원들도 몇 차례 방문하며 군 수뇌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 협상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항쟁 기간
그리고 그 후에 시민 3천여 명이 붙잡혀와 이곳 헌병대 영창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이곳 군사법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내란 죄를 씌워 사형과 무기 등 중형을 선고했다. 그때의 헌병대 사무실과 영창, 군사법정 건물은 상무대지구 택지 개발에 따라 인근에 옮겨져 복원되어 있다. 당시군은 상무대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이전 복원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1212 쿠데타의 현장이었던 용산 육군본부는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전쟁 기념관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서빙고 보안사 분실, 신길동과 장안동, 부산 초량동, 대공 분실도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입구에는 전두환이 1983년 전남 담양 11공수여단의 부대 준공식에 참석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표지석을 거꾸로 박아놓아 방문하는 시민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말이 법정이었지 총을 든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공포스런 상무대 법정에서 잡혀온 시민들은 그저 폭도일 뿐이었다. 사진 나경택. 무등 경기장 정문. 이곳은 5월 21일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격분한 운전기사들이 모여 항쟁 참가를 선언하고 차량 시위를 시작한 곳이다. 1980년 5월 20일 200여 대의 택시 부대가 집결, 출발한 무등 경기장. 운전기사들은 대형버스를 앞세워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비추며 금남로로 향했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100대 이상의 차량이 참가한 이 시위는 실로 장엄한 드라마였으며 시민들에게 강한 연대의식과 항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 차량 시위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1일을 민주기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군인들이 만행을 규탄하고 나선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200여 명이 공설운동장에 집결, 골기한 후 30여 대의 택시를 앞세우고 대형버스, 트럭들과 함께 4대씩 행례를 지어 도청을 향해 밀고 들어왔다. 충장로, 금남로, 노동청, 앞길 등 3개 대로로 헤드라이트를 켠 채 크락신을 울리며 기세 좋게 가톨릭 센터까지 압축에 들어간 60여 차량들은 빗발치는 최루탄과 M16 총알로 인해 한일은행 조금 못 미치는 지점에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광전교통 소속버스 한 대만은 쏜살같이 군 저지선을 뚫고 도청으로 질주하여 광주 관광호텔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로 인해 한평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이 깔려 숨졌다. 100여 명의 군경이 차에 달려들어 차량을 부수고 차 안의 청년 9명에게 개머리판, 곤봉으로 난타하여 실신시킨 뒤 피를 흘리고 늘어진 이들을 끌고 갔다. 이때부터 군경은 소위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차별 사격을 개시, 총을 쏘아댔으나 버스를 앞세운 시위대의 물결을 이기지 못해 사태가 불리해짐을 깨닫고 일부가 헬리콥터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저녁 8시경부터 데모데이 열기는 더해 시외버스 공용 주차장을 점거하여 대형 버스들을 앞세우고 아리랑을 부르며 도청으로 진출했으며 또한 소방차로 물을 뿜어 최루탄 가스를 제거하면서 장갑차를 밀어붙였다.
총장로 삼가에서 경찰과 군과 대치 진행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19일 택시 운전사 4명이 시민을 실어 나르다 계엄군에게 적발, 군이 왜 학생들을 태워주느냐며 운전사 끌어내리고 구타, 이로 인한 반발, 오전 서로 연락주에 모인 듯 광주 시민들은 어저께 계엄군 나오라, 심히 흥분, 데모대에 나올 때마다 박수치고 성금 내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 듯 1980년 5월 20일 19시 조선일보 취재일지. 광주 교도소. 광주 교도소는 공수부대가 주둔해 있으면서 담양, 순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차량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많은 양민이 희생당한 곳이다. 계엄군의 이런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달려간 시민에게도 중화기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역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항쟁 기간 중 무고한 시민들이 이곳에 끌려와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희생자 시신 8구는 인근 야산에 매장되었다가 5월 31일에야 발굴되었다. (338페이지) 국군 광주병원. 국군 광주병원은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신문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끌려와 강제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에 체포된 시민들은 상무대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 신문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들은 국군 광주병원으로 실려와 엄중한 감시 아래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하면서도 계엄사 수사관들이 이곳에까지 파견되어 취조를 해 시민들은 치료 과정에서조차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병원이 이전하면서 버려졌으며 보급창고 등 폐허가 된 건물들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현재 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병원 이전 후 폐허가 된 국군 광주병원 건물. 339페이지 5.18 구묘역. 이곳은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산화한 영령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 묘지라 불려왔다. 가족과 친지들은 항쟁 와중에 공포와 분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죽음을 손수레에 싣고와 이곳에 묻었고 영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함락돼 희생된 시신들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다. 망월동 묘지에 안치되는 희생자와 가족들. 1984년 5월 14일 민청련은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 30여 명이 망월동 묘역을 찾아 수도사를 낭독했는데 이것이 광주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연 첫 번째 공개 추도회였다. 그 뒤 이곳이 민주성지로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자 전두환 일당은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 자체를 억지로 획책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로운 5.18 묘지가 완성되자 이곳에 묻혔던 영령들은 치욕의 17년을 뒤로하고 새 묘역으로 이장되어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 5.18 당시 희생자뿐 아니라 김의기 열사, 이한열 열사, 김남주 시인,
김홍일 국회의원, 조성만 열사, 이재호 열사, 백남기 농민, 강병기 선생, 리영희 선생, 송근호 선생 등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안식처이기도 하며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위르겐 힌츠펠트 유품이 묻혀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구 묘역은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인데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다녀간 공간이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341페이지) 5.18 그 후의 이야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발간한 5.18 민주화운동 116페이지부터 126쪽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개작하였음을 밝혀둔다.